관광도시 단양. 단양 팔경을 비롯해 전해의 관광자원 덕분에 수많은 관광객들이 단양을 찾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리포터 박찬욱입니다. 녹색 시평! 이 관광도시 단양을 걷는 말인데요. 이 단양은요, 이 단양 팔경뿐만 아니라 천혜의 관광자원 때문에 많은 분들이 단양에 오셔서 쉼표를 찍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요, 오늘은요, 이 단양 소백산에서 제대로 된 쉼표를 한번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시죠! 녹색 쉼표를 제대로 찍기 위해 찾은 곳은 바로 단양 소백산입니다. 철쭉으로 물든 아름다운 소백산에서 일상에 지친 마음에 쉼표 하나 찍고 힐링해 보세요. 아유, 저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아니, 이곳에 오면은요, 이 소백산의 매력을 온몸으로 느낄 수 있다고 해서 왔는데 어떤 곳인가요? 이곳은 소백의 전기를 온몸으로 받아서 우리가 모든 일상 속에서 조금씩 벗어나 몸과 마음을 편히 쉴 수 있는 그런 곳입니다. 그렇군요. 저도 그러면 편히 쉬다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냥 걷기만 해도 힐링이 되는 곳이 바로 이곳이었습니다. 조용하고 아늑한 숲을 벗삼아 천천히 자연이 주는 편안함을 온몸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곳. 숲이 주는 맑은 공기만으로도 마음이 정화되는 느낌이랍니다. 그런데 이곳 소백산 자연휴양림에서는 아주 특별한 체험도 가능하다고 하는데요. 바로 승마 체험을 할 수 있다고 합니다. 해설사님, 제가 제대로 본 거 맞죠? 승마장 맞죠? 예, 맞습니다. 이곳에서 운영하고 있는 승마장이에요. 그래서 누구나 모든 사람들 다 오셔서 체험할 수 있는 그런 곳입니다. 와, 이곳에 오면은 그 자연 휴양림도 즐길 수 있고 그쵸? 또 이 자연의 말도 탈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있네요. 소백산 자연휴양림 내에 승마장이 있다니 정말 놀라운 일 아닌가요? 승마장 안엔 4마리의 승마 체험용 말들이 있었고요. 승마 교관들의 따뜻하고 세심한 보살핌 아래 관광객들을 맞이할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이제 소백산 자연휴양림에 놀러 오시는 분들한테 다양한 체험을 할 수 있도록 이제 승마장을 만들게 됐는데요. 자연에서 말과 함께 교감하고 활동할 수 있도록 저희가 지금 체험을 만들고 있습니다. 휴양림 안에서의 승마 체험! 어떤 느낌일지 정말 궁금했는데요. 안전조끼를 착용하고 헬멧까지 쓰고 체험해 보겠습니다. 출발! 사실 휴양림에서 말을 탈 수 있을 거라곤 전혀 상상하지 못했습니다. 이 산속에 와서요, 이 말을 탄다니까 정말 진짜 이 자연의 신비로움을 제가 느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말 탈 때 주의사항이 있을 것 같은데요. 주의사항은 이제 말이 겁이 많기 때문에 큰 소리를 내면 안 되시고 갑작스러운 손짓이나 이제 말 엉덩이 뒤쪽으로 가는 건 더더욱 안 되고요. 조용히 움직이시는 게 좋아요. 조용히요? 네. 그것만 지키면 되나요? 긴장을 하시면 말도 긴장하기 때문에 긴장하지 말고 편하게 타시면 돼요. 알겠습니다. 여러분, 지금부터 조용히 타도록 하겠습니다. 왼발 끼시고 올라가시고. 내가 긴장하면 말도 긴장하고 내가 편안해야 말도 편안해진다니 이거야말로 교감의 정석 아닌가요? 해설사님도 태어나서 처음 승마 체험을 하신다고 하는데요. 긴장하지 마세요. 교관이 끌어주는 온순한 말 위에서 정해진 코스대로만 움직이니 절대 긴장할 필요 없답니다. 초보자도 금방 익숙해지고 말과 교감을 나눌 수 있는 멋진 승마 체험이었습니다. 이곳 휴양림 승마 체험장은 야외 승마 체험장 시설까지 확충할 계획이라니까요. 더욱 기대가 됩니다. 제가 이 높은 산에서 또 이 말 위에 올라가니까 정말 좋은 공기를 마시니까 참 좋네요. 그리고 이 허리에도 되게 뭔가 강화가 되는 것 같으니까요. 여러분들 이렇게 휴양림 와서 꼭 말 한번 타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재밌어. 소백산 자연휴양림에서의 이색 승마 체험을 끝내고 이번에는 또 다른 체험 마을로 향했습니다. 고즈넉한 분위기의 이곳은 어떤 곳인지 궁금했는데요. 정감록 명당 체험 마을이라고 합니다. 독특한 이름을 가진 이곳은 과연 어떤 곳일까요? 해설사님, 이곳이요 정감록 명당 체험관이라고 되어 있는데 뭔가 정감하니까 정감이 가고 록은 무슨 그 숨은 이야기가 있을 것 같아요. 어떤 곳이에요? 이곳은 조선시대 이래 민간들에게 널리 유포된 예언서인 정감록에서 언급한 전쟁이나 환란이 오더라도 피할 수 있는 십승지 마을을 스토리텔링한 곳입니다.
그렇습니다. 이곳이 전쟁이나 환란을 피할 수 있는 십승지 마을과 비슷한 지형을 갖고 있어 정감록 체험 마을이라 이름을 붙였답니다. 이곳에는 북카페 등을 조성해 가족과 뜻깊고 소중한 시간을 만들 수 있도록 했는데요. 남한강이 내려다 보이는 전망 좋은 명당 자리에서 책도 읽고 자연의 아늑한 숨결도 느끼고 또 명상과 사색에도 잠길 수 있답니다. 또한 이곳은 다양한 숙박 체험이 가능한 곳인데요. 깨끗하고 정갈한 시설에 숲이 주는 아늑함 때문에 이곳에서 제대로 쉼표 찍을 수 있을 것 같네요. 무엇보다 전망대에서 서면 한 폭의 그림을 만날 수 있답니다. 와, 정말 가슴이 탁 트인다는 말이 절로 나오게 됩니다. 이곳이 녹색 쉼표로구나. 단양에서 여기 이름난 동네니까 이래 걸어 공기가 좋고 또 살기가 너무 좋고. 바다를 잃고 강을 잃다 보니 속이 시원하고 아주 그냥 속이 확 터진 것 같아요. 마지막으로 휴양림 내에 화전민촌이 있다고 해서 찾아가 봤는데요. 마치 타임머신을 타고 온 듯 옛 너화집과 초가집을 만날 수 있었습니다. 자연휴양림 안에 이런 초가집과 너화집이 있다니 이것 또한 신기하고 궁금하더라고요. 와, 이거 툇마루 진짜 오랜만에 앉아봐요. 예, 그렇죠. 네, 여기는 어떤 곳인가요? 이곳은 옛날 화전민들이 살던 곳을 그대로 복원해 놓은 곳이에요. 이 화전농업이란 것은 이 산간 지역에 들풀이나 장목 등을 대어서 농사를 짓던 경작 방법이에요. 근데 우리나라는 1970년대에 모두 자치를 감추었어요. 근데 이곳에 우리가 30여 가구가 살고 있었는데 모두 자치를 감추고 그 터만 남은 곳에 우리 단양군에서 이곳에다가 이 화전민촌을 조성을 해 놓은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화전민은 이제 역사 속으로 사라졌지만 그분들의 삶의 자취를 복원해 그 시절을 추억할 수 있도록 한 곳이랍니다. 단순히 초가집과 너화집을 전시만 한 게 아니라 이곳에 묵어가며 화전민의 삶을 체험하고 공감하게 했는데요. 이곳 초가집과 너화집에서 누군가는 옛 추억을 떠올릴 수 있겠죠. 또 나아가 우리 아이들이 이곳에서 화전민 체험을 통해 우리 부모와 할아버지 세대를 공감하고 이해할 수 있지 않을까요? 오늘 제가 이 해설사님이랑 다녀보니까요. 네. 뭔가 그 꼭 특별한 여행이라기보다는 그냥 이렇게 소소하게 쉴 수 있는 그런 여행이 더 특별하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우리 단양이 대한민국 녹색 쉼표랍니다. 그렇군요. 여러분도요, 이 삶에 있어서 쉼표를 찍기 위해서는 단양 소백산으로 꼭 놀러 오시길 바랍니다. 삶의 무게를 잠시 내려놓고 싶으신가요? 일상의 피곤함을 벗고 싶으신가요? 그렇게 쉼표가 필요할 때 단양 소백산으로 오세요. 소백산에 잠시 머물다 보면 어느새 치유되고 회복될 겁니다. 푸른 금강이 흐르는 충남 공주. 먼저 파란 하늘을 배경으로 멋진 풍경을 자랑하는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 공산성에 찾아가 봤습니다. 와, 보여. 돌로 지은 성곽을 따라 백제의 향기가 어린 공산성. 전망대에 오르자 시원한 금강이 흐르는 공주시가 한눈에 내려다 보였습니다. 와, 이렇게 풍경만 바라보고 있어도 너무너무 시원한데요. 그런데 요즘같이 점점 더워지는 날씨에 시원한 거 하면 뭐가 떠오르세요? 바로 맥주죠. 이 백제의 역사가 흐르는 공주에 수제 맥주가 유명한 거 아셨나요? 오늘은 제가 공주에서 수제 맥주의 매력을 알려드릴게요. 날 따라와요. 물 맑고 공기 좋은 충남 공주시 우성면. 한적한 농촌 마을에 수제 맥주 공장이 자리하고 있었는데요. 안녕하세요. 맥주 제조 공장을 관리하는 권경민 브루마스터를 소개합니다. 수제 맥주라고 해서 조금 작은 공간이 아닐까 했는데 세상에 지금 들어오니까 공장이 꽤 크네요. 네, 저희가 대기업처럼 어마어마한 규모의 공장은 아니지만 수제 맥주 공장 중에서는 전국에서 5손가락 안에 드는 규모고요. 그리고 맛은 어디에 내놔도 손색 없는 맥주를 만들기 위해서 항상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브루마스터와 함께 수제 맥주 제조 공정을 살펴보기로 했는데요. 어디선가 방앗간 같은 소리가 들려와서 찾아가 봤습니다. 탈탈탈탈 열심히 기계가 돌아가는 소리의 정체는 바로 메가를 빻는 밀링 과정. 메가를 왜 분쇄시키는 거예요? 메가를 그냥 그대로 넣으면 아무래도 당분을 뽑아내기가 물로 뽑아내기가 힘들기 때문에 거기에 금을 줘서 아니면 부서뜨려서 강화가 잘 될 수 있게 해주는 전처리 과정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수제 맥주의 주원료가 되는 메가. 그런데 자세히 살펴보니 메가의 색이 모두 달랐는데요. 색만 다른 게 아니라 향도, 맛도 조금씩 차이가 나더라고요. 쉽게 생각하시면 커피 로스팅하는 것처럼 메가도 이렇게 로스팅을 한다고 생각하시면 간단하게 이해가 되실 거예요. 그래서 온도와 그리고 시간이 다르게 로스팅을 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컬러가 나오고 여러 가지 맛이 나오는 메가가 나오게 되고 그걸 인해서 맥주도 여러 가지 맛이 나는 거죠. 야, 이 수제 맥주의 매력은 알면 알수록 정말 굉장한데요. 점점 더 알고 싶어졌어요. 그렇다면 날 따라와요. 절 따라와요. 아, 네. 오늘은 브루마스터를 따라와요. 수제 맥주 공장 안으로 들어가 봤는데요. 와, 진짜 크네요. 둘레도 둘레지만 여기 높이도 엄청난데요? 아래 내려보시면은 아찔하죠. 대형 탱크로 가득 찬 수제 맥주 공장. 브루어리 탱크와 숙성 탱크 설비라는데요. 이 밀링한 메가를 뜨거운 물로 끓여내는 당화 과정이 진행 중이었습니다. 끓여낸 메가 찌꺼기는 바로 탱크에서 긁어내야 한다는데요. 이 냄새가 정말 구수하더라고요. 근데 여기 서 있으니까 약간 구수한 냄새도 나고 네. 아, 그런 향이 나네요. 네, 이게 지금 저희가 맥주는 만들긴 했지만 드셔보시면 아직도 단단한 향이 맛이 남아 있거든요. 아, 이걸 먹어볼 수 있는 거예요? 네, 한번 드셔보세요. 아, 이거를 메가의 맛은 과연 어떨까요? 살짝 단맛이 아직 남아 있죠. 오, 이거 맛 괜찮은데요? 약간 네. 달달하면서 구수하면서 이걸로 빵도 만들 수 있고요. 가지고 나가면 네, 여러 가지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메가 맛을 보던 그때 마침 수제 맥주 공장에 트럭 한 대가 도착했는데요. 바로 메가 찌꺼기를 가축 사료로 활용하고 있는 인근 농가에서 오신 분이었습니다. 저뿐만 아니라 다른 농가도 이제 먹이고 있는데 뭐 육질도 굉장히 좋다는 소리를 등급이 이제 잘 나온다 소리를 그런 소리를 많이 들었어요. 저도 이제 그렇고. 사람에게는 시원한 수제 맥주를 선사해주고 가축에게는 영양 풍부한 먹이가 되어주는 메가. 그런데 갑자기 궁금한 점이 떠올랐어요. 이 맥주를 만들면서 나온 찌꺼기잖아요. 근데 이걸 소들이 좋아한다고 하니까 좀 걱정되는 게 소들이 취하면 어떡해요, 이거 먹고? 아니요, 이거는 맥주가 나중에 효모가 들어가서 발효가 일어나면 그때 알코올이 나오는 거기 때문에 지금은 전혀 알코올이 있지 않기 때문에 당분만 있고 영양가가 높은 찌꺼기거든요. 그래서 소에게 우선 영양 먹이로 좋은 거죠. 전혀 취하는 일은 일어나지 않아요. 메가 찌꺼기를 농가로 보내고 난 뒤 다시 공장 안으로 들어가 봤는데요. 이번엔 여과 과정을 거쳐서 다시 끓이는 보일링 과정이 진행 중이었습니다. 뭔가 달짝지근한 커피 향이 나는 것 같기도 하고요. 예, 달달한 상태여서 지금 당도가 사과보다는 살짝 높은 한 13 정도 브릭스 정도 되는 그런 당도를 지금 갖고 있고요. 효모를 투입을 하게 되면 효모가 이 당을 먹고 알코올과 탄산을 배출하게 돼서 맛있는 맥주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보일링 과정 중 맥주의 꽃이라는 홉을 투입하게 되는데요. 홉의 종류에 따라 맥주의 향미가 달라진다고 합니다. 끓여낸 홉을 거르고 냉각기에서 냉각한 후 다시 효모를 넣어서 발효시키면 드디어 수제 맥주 완성! 갓 생산된 수제 맥주의 맛은 과연 어떨까요? 와, 마치 알프스 산맥에 올라와 있는 그런 느낌? 그만큼 시원하세요? 네. 네. 신선함이 이 목을 타고 착 내려오면서 와, 탱크에서 바꿔보는 맥주가 제일 맛있어요. 이제 본격적으로 수제 맥주를 시음해보는 시간. 그런데 종류가 너무 많아서 행복한 고민을 해야 했는데요. 아, 이 아이스크림만 골라 먹는 재미가 있는 게 아니었네요. 그럼요. 여기서는 맥주도 골라 드실 수 있습니다. 한번 골라보시죠. 아이, 다 먹어야죠. 전 다 먹을 거예요. 부드러운 거품과 함께 컵 안으로 쏟아져 내리는 황금빛 수제 맥주. 보기만 해도 시원하죠? 아, 이게 맥주를 따르는 걸 제가 보기는 봤지만요. 사실 이게 지금 뭐 같은 종류를 좀 여러 번 따라 놓으신 거거나 색깔만 조금 다르게 하신 거 아니에요?
보시는 것처럼 맛도 확실히 다르니까요. 한번 맛 보실까요? 저마다 고운 빛깔과 향을 뽐내는 수제 맥주. 한 입씩 맛을 봤는데요. 정말 색과 향, 맛이 모두 달랐습니다. 제가 3가지 정도를 맛을 봤는데요. 네. 오, 달라요. 달라 진짜. 다 다르죠. 발효되는 온도가 다르기 때문에 시간과 온도가 달라서 조금 풍미도 달라지는 거죠. 지역의 특산물을 함유한 수제 맥주도 있었는데요. 다양한 특색을 지닌 만큼 맛과 향을 더욱 음미하게 되더라고요. 이게 먹다 보니까요. 맥주를 이렇게 시원하게 즐기기만 했지 찬찬히 맛이랑 향을 음미해 본 적은 없었거든요. 근데 보니까 어떤 거는 입안에 먹자마자 향이 확 퍼지기도 하고 어떤 거는 그냥 깔끔하게 끝나고. 이렇게 향이 퍼지거나 여러 가지 풍미가 있는 게 대부분 에일 맥주가 그렇고요. 그리고 깔끔한 맥주들은 라거 맥주들이 대부분 깔끔하게 여름날 마시기에 좋게 그런 맥주들이 라거 맥주입니다. 공장에서는 견학 과정도 운영하고 있다는데요. 수제 맥주 제조 과정은 물론 다양한 수제 맥주를 시음할 수 있어서 맥주를 좋아하는 동호인분들이 견학을 오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자, 이렇게 공주에 오셔서 여러분도 이 맛있는 수제 맥주 직접 맛보시는 거 어떠세요?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 공산성에 올라 시원한 경치도 구경하고 수제 맥주 공장에서 맥주 제조 공정도 살펴보고 다양한 수제 맥주의 맛을 볼 수 있어서 행복했습니다. 여러분도 여름을 맞아 다양한 풍미를 간직한 수제 맥주의 세계로 빠져보는 건 어떨까요? 성실하고 진실한 믿음직한 내. 아, 저 지금 노래 연습하고 있어요. 트로트. 왜 갑자기 노래 연습을 해요? 아, 오늘이요? 피디님 모르시는구나. 오늘이요, 횡성에서 어르신들의 재능과 끼를 마음껏 발산할 수 있는 노래자랑이 열린다니까요. 얼른 가보시죠. 어르신 노래자랑이 열린다고 해서 찾아간 곳은 횡성문화원. 지금 노랫소리 들리시나요? 지금 예선이 펼쳐지고 있는데 한번 들어가 볼게요. 지역 어르신들의 문화적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마련된 횡성 어르신 노래자랑. 올해로 벌써 7회째를 맞았는데요. 해마다 열기를 더해가는 횡성 어르신 노래자랑. 올해는 횡성군 내 어르신 28명이 예심을 신청했는데요. 이 중 본선에 오르는 인원은 15명. 과연 어떤 분들이 본선에 오를지 기대가 되는데요. 예선인데도 불구하고 지금 여느 음악 축제 못지않은 열정으로 가득합니다. 아낌없는 응원과 환호를 보내는 관객들. 어머니 방금 환호성을 막 지르셨어요. 네. 아시는 분이세요? 네, 친구분이에요. 아, 정말요? 응원하러 오신 거예요? 아니에요, 저도 참가해요. 진짜요? 네. 그럼 노래 부르셨어요? 아직 안 했어요. 이제 하러 갈 거예요. 아, 정말요? 네. 그럼 오늘 각오가 있다면? 그냥 처음이기 때문에 한번 말하자면 젊어지고 싶어서 한번 힐링하고자 한번 나와봤어요. 이날을 기다렸다. 그동안 어떻게 참으셨는지 꼭꼭 숨겨두었던 재능과 끼를 마음껏 발산해보는 어르신들. 좋아하는 공차 하늘 땅 파란 소리 새소리 공차. 자, 이렇게 예선이 모두 끝났어요. 예, 오늘 예. 참가자들 실력 어떠셨나요? 그 기분, 네. 옛날 그 기분을 내가면서 부르시는 분들, 그런 분들은 참 약간 음정에 간다 하더라도 점수를 좀 많이 주게 되죠. 기술보다도 이 맛을 살리시는 분들. 그렇죠. 분위기가 제일 중요하죠. 이제 본격적인 이제 본선이 남아 있는데 예. 이제 나머지 본선은 어떻게 이제 심사를 하실 예정인지. 본선에서도 마찬가지죠. 뭐 우리는 그 박자, 음정, 리듬감, 네. 그다음에 가사 발음, 뭐 보는 게 많습니다. 본선에 앞서 특별한 무대가 이어졌는데요. 가수로 활동하고 있는 문영선 심사위원의 노래입니다. 관객들이 그의 노래에 푹 빠져 있을 동안
수상자에게 주어질 트로피가 준비됐는데요. 오늘 와보니까 어떠세요? 아우 정말 근데요. 네. 노인분들이 아닌 것 같아요. 정말요. 그래서 아우 야 정말로 우리도 더욱더 분발해야 되겠다는 생각이요. 정말로 아름다워요. 이렇게 여러분들께서 정말 40대 50대 같지 않아요? 네. 네 정말 것 그래요. 같아요. 네네. 깜짝 놀랐어요 저는. 제가 원주에서 심사도 몇 번 봤거든요. 근데 원주 분들은 게임이 안 되는 것 같아요. 본 경연을 준비 중인 본선 진출자들. 아마추어다 보니 긴장된 모습이 역력한데요. 어머니 본선 진출 축하드립니다. 네, 소감이 어떠세요? 좋아요. 아, 그럼 오늘 선곡이 어떤 거예요? 노사연의 바람. 연습 많이 하셨어요? 오늘 본선에 이제 무대에 임하는 소감은, 각오는? 이렇게 열심히 해보는데 최선을 다해봐야죠. 하지만 긴장을 이겨내고 열창하는 최원숙 씨. 어떠셨어요? 모르겠어. 어떻게 이거 하나도 안 보고 해서 하나도 안 보였어요? 박자만 아니 글씨가 안 보이더라고. 그냥 박자만 그냥 맞춰서 했는데 네. 그래도 가사도 안 틀렸나? 아, 안 들리셨어요. 제가 뒤에서 들었는데 침착하게 무대를 다 끝내셨어요. 그래요? 네. 잘했다. 본선에서도 자신의 실력을 남김없이 선보인 본선 진출자들. 열띤 무대가 끝나고 심사위원들이 채점하는 동안 초청 가수의 공연이 이어졌는데요. 신나는 노래에 일상 속 스트레스를 모두 날려버리는 관객들입니다. 드디어 시작된 시상식. 과연 대상의 주인공은? 서울에서 오신 첫 번째 참가자 최원숙 씨가 영예의 대상을 수상했습니다. 축하드려요. 앵콜송 안 들어볼 수 없겠죠. 작은 한마디 지친 나를 안아주면서 올해만 하고 이제 나도 그만해야 되겠다. 나이가 70인데 네. 이제 그만해야지 했는데 대상을 탔습니다. 노래로 젊음을 찾는 어르신들의 한마당. 횡성군 어르신 노래자랑. 이런 기회를 통해 어르신들이 더욱 활력을 찾길 기대해 봅니다. 나를 움직이게 하는 길. 다다 온천지인데 산 바다 다 쳐다보고 경치도 좋고 마음도 이렇게 뭐 피로가 다 풀립니다. 나를 건강하게 하는 길. 가고 싶고 걷고 싶은 경남 고성으로. 아름다운 고성의 해안가를 따라 걷고 싶은 사람들이 모두 모였다. 간단하게 자기소개하고 짝지를 지어보고 그리고 혈당 체크하고 진행을 하겠습니다. 이번에 이렇게 좋은 운동에 따라서 우리 선생님, 강사 선생님 따라서 왔습니다. 아무래도 평범한 둘레길은 아닌 것 같은데. 건강에 좋은 프로그램이 있다고 해서 참석하고 체험하기 위해서 왔습니다. 에너지 로드 체험하러 왔습니다. 에너지 로드요? 고성군 코리아 둘레길은 5개 코스가 있는데 2개의 대표 코스가 선정되어 있습니다. 그중에서 에너지 로드와 자연인 로드가 있는데 오늘은 에너지 로드를 여행하게 될 것인데요. 총 5번의 당뇨 체크도 하고 그다음에 에너지 소비와 에너지 섭취에 대해서 변화를 알아봄으로 해서 자연스럽게 당뇨 교육이 되는 당뇨 교육 둘레길 코스입니다. 국내 당뇨병 환자만 무려 300만 명. 정기적인 혈당 체크가 바로 당뇨병 예방의 시작이라는데. 혈당이 뭐 건강 관리고 지복대로 사는 게 뭐. 한번 해보신 적 없습니까? 없지. 129
백상 높은 건가요? 정상입니다. 아 괜찮더라. 네. 생각보다 좋은데. 100 이하가 나와야 정상이. 선생님 어떻게 그렇게 잘하십니까? 저도 좀 당연히 관리를 받기 때문에. 혈당 체크가 끝나자 무언가 열심히 기록하는 사람들. 에너지로드에 주어지는 미션북이다. 걷기를 하면서 혈당이 앞으로 어떻게 변하는지를 이렇게 체크를 하는 것 같습니다. 지금 측정한 혈당이 제일 마지막에 끝날 때에도 유지가 잘 되는지를 확인할 거예요. 이게 여러분들의 에너지가 정상적으로 잘 작동하고 있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에요.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둘, 셋, 넷, 다섯. 에너지로드의 시작 구간은 해지개 다리. 호수 같은 절경을 감상하며 해안 둘레길을 따라 걸어보는데 덥고 출출한 기분을 달래줄 간식 타임. 나랑 먹는 그런 모습. 뭐는 제일 좋은 데가 알 먹는 것 같아요. 너무 맛있어요. 맛있어서 또 먹고 싶어요. 달에 토마토, 네, 고성 특산물입니다. 작은 간식이 주는 커다란 힘. 다시 당찬 걸음으로 도착한 곳은 고성읍을 한눈에 내려다볼 수 있는 남산공원이다. 엄마. 아야. 나왔다. 외마디 비명의 정체는 식전 혈당 체크. 처음에는 133, 지금은 93. 조금 내려갔어요. 한 5 정도 내려갔어요. 지금 대부분의 분들이 정상 범위 안에서 내가 지나치게 내려가면 다시 올라오고 있고 또 지나치게 소모가 많을 때에는 다시 내려오고 뭐 이런 어떤 형태로 정상 범위가 유지를 잘 되는지를 보는 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드디어 기다려온 점심시간. 고성 가리배와 해초에 칼로리 부담 없는 곤약 누들, 건강한 현미밥까지. 오늘은 고성 에너지 로드길을 걷기 때문에 고성 특산물을 이용해서 음식을 준비했습니다. 고성 특산물들도 홍보를 하고 몸에 좋은 당뇨식을 준비를 해서 이렇게 먹어보는데요. 신선한 음식을 빨리 접할 수 있기 때문에 좋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비빔밥에 감초, 고추장 넣고 쓱쓱. 풀떼기 먹고 야외 나와서 삼겹살 먹어야 돼. 저번 게 이제 칼집을 고기 반찬이 간절하다가도 막상 맛을 보고 다니 생각보다 보기보다 먹어보기 맛이 좋아요. 맛있구만. 무보다. 칼로리를 딱 맞춰서 1일 기준량의 한 끼 기준에 맞춰서 왔거든요. 그래서 드셔보시면 고기보다 양이 작은 것 같은데 해도 배가 부르실 겁니다. 그리고 식사 1시간 후 다시 찾아온 혈당 체크. 혈압이 지금 식사하기 전에는 128이었는데 식사 후 1시간 후에는 164로 이렇게 한 40 정도 올랐습니다. 에너지로드의 또 다른 핵심 포인트. 바로 탄력 밴드를 활용한 근력 운동이다. 셋, 넷, 다섯, 여섯, 하나, 둘, 셋, 넷, 아 힘듭니다. 아주 힘들어요. 유산소 운동을 하다가 근력 운동을 하니까 근력 운동대로 되고 유산소 운동은 유산소 운동대로 되고 그런 것 같습니다. 이 저항운동 중에서도 이 고무줄을 당기면서 하는 저항운동은 처음에는 강도가 약했다가 점점 강도가 세져지기 때문에 남녀노소 또 체력이 약한 사람들도 별 무리 없이 저항운동을 할 수 있어서 이 밴드 운동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유산소 운동과 밴드 근력 운동, 그리고 명상까지. 누구나 쉽게 따라할 수 있도록 구성된 에너지로드의 남파랑 운동. 그 남파랑 운동의 남파랑은 남쪽의 쪽빛 바다를 의미합니다. 바닷가에서 하는 운동은 우리 해양 치유라는 이름으로 운동을 하면은 바다의 미네랄을 많이 마시면서 할 수 있어서 특히 폐 건강 이런 데는 아주 좋습니다.
시원한 바닷바람에 마음까지 치유가 되는 듯한 기분. 너무 좋았어요. 바람을 느낄 수 있었고 바람 타고 어디 멀리 날아가는 것 같은 느낌이었어요. 좋았습니다. 좋습니다. 단순히 걷는 것뿐만 아니라 그동안 소홀했던 내 몸의 혈당 변화를 확인하고 건강을 지킬 수 있는 고성 코리아 둘레길 에너지로드. 마지막 코스 대독 누리길로 향하는 길. 어느덧 그 평범하고도 위대한 행진의 끝이 보인다. 누구보다 열심히 걸었던 하루. 모두 어떠셨어요? 온천지에 산 바다 다 쳐다보고 경치도 좋고 마음도 이렇게 바다 쳐다보기에는 피로가 다 풀립니다. 코스의 프로그램이 너무 잘 돼 있어서 지금 전혀 피곤하지 않고 아주 좋은 컨디션을 유지하고 있답니다. 음식도 이렇게 칼로리를 측정해서 먹고 하니까 참 좋았고 장기간으로 계속 이런 프로그램을 한 적이 있습니다. 고성 코리아 둘레길과 함께 내 몸의 변화를 알아볼 수 있었던 에너지로드. 더욱 건강하고 활기차게 곧 여러분을 찾아갑니다.